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여러분의 40대는 어떠신가요? 어떻게 보내셨나요?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흔히 40대는 뭔가 새로운 일을 기대하기보다 늘 그렇듯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쉬운데요. 그런데 사실은 40대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며 그때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가짜 행복을 쫓기보단 정말 나에게 맞는 진짜 행복을 위해 새롭게 거듭나는 중요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사실 포커스는 마흔에 맞춰져 있는 것 같지만 40대뿐만 아니라 이를 이제 맞이할 분과 이미 겪으신 분들 또한 지나치고 있었던 삶의 기술들을 새롭게 배워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강용수 저자의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와 함께 아주 솔직하면서 현실적인 인생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고통을 견딘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힘이 쾌락의 힘보다 더 강합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모든 쾌락과 행복은 소극적인 성질을 띠는 반면 고통은 적극적인 성질을 띠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행복은 잘 모르지만 불행은 잘 인지합니다. 그래서 부와 명예를 가졌을 때는 그 가치를 모르다가 그것이 사라지면 비로소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고통은 잘 알아차리죠. 몸에 작은 상처만 나도 그 통증이 신경 쓰여 불쾌해지기 마련입니다. 가령 건강한 위의 상태는 느끼지 못하지만 위에 염증이 생겼을 때는 분명하게 고통을 느낍니다. 충치의 고통은 느껴도 나머지 건강한 치아는 느끼지 못하죠. 우리나라에 든자리는 몰라도 난자리는 안다 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들어온 사람은 티가 안 나지만 나간 사람의 빈자리는 크다 라는 의미입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을 때는 모르다가 막상 잃게 되면 알게 되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래서인지 인간은 행복감에 취하기보다 불행감에 더 휘둘리는 일이 많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제를 살아가는 데 최고의 지혜이자 원칙으로 들었습니다. 현자는 쾌락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를 추구한다. 이렇듯 고통의 원인을 먼저 없애는 것이 쾌락을 찾는 것보다 더 현명합니다. 불행의 두 가지 원인인 고통과 권태에 직면할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적극적인 행복을 추구하기보다 소극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낫습니다. 쾌락과 고통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관련됩니다. 큰 즐거움은 의외로 잘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사소한 고통은 늘 의식되면서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모든 일이 잘 진행되더라도 하나의 일 꼬이면 그것에만 온 신경이 집중되어 다른 일은 잊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사람은 고통에는 매우 민감하면서도 쾌락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여기죠. 특히 건강은 더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건강한 몸의 상태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상쾌한 기분, 튼튼한 위, 가벼운 발걸음에 감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건강은 모르고 지나가다가 질병을 얻으면 뒤늦게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위암에 걸려서야
비로소 위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음식물을 소화하기 위해 애썼는지 알게 됩니다. 재물도 잃어봐야 그 가치를 알고 인간관계도 깨져봐야 그 소중함을 압니다. 이처럼 쾌락보다 고통의 지속도와 강도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쾌락을 추구하기보다는 고통을 줄이는데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환상과 같은 향락을 쫓지 말고 결핍, 질병, 위험 등 현실의 고통의 원인을 먼저 없애야 합니다. 행복한 인생을 결정짓는 진정한 가치는 고통을 잘 견뎌내는 인내력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덜 불행하게 살 수 있는 용기가 있고 고통을 그럭저럭 견뎌내면서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지 평가하는 기준은 성공, 부, 성취, 출세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겪는 고통의 정도입니다. 따라서 지금 고통이 없다면 지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셈인 것이죠. 세상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가지려고 질주하지 않으면 괴로운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10가지의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한 가지의 고통을 피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소극적인 행복론의 핵심은 고통의 원인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즉, 쾌락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것이 아니라 고통을 줄여나가는 것이 행복을 위한 일입니다. 특히 건강에 대해서 병을 예방하는 일이 쾌락을 추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40 먼저 챙겨야 할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소중함을 깨닫게 됐을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명랑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행복은 젊음, 외모, 부, 명예 등으로 평가하지 말고 얼마나 명랑한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명랑한 기분과 긍정적인 생각에 돈이 분명 도움을 주겠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삶에 만족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해서 불행하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건강은 필수입니다. 첫인상이 행복한 정도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명랑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온몸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면 좋겠죠. 스트레스를 피하고 하루에 1~2시간 정도씩 야외에서 운동을 하며 냉수욕과 식이요법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하는 것은 사물의 객관적인 모습이 아니라 사물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의 행복이 90% 건강에 의해 좌우된다면 모든 즐거움의 원천인 건강을 관리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됩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위축되고 기가 꺾여서 부와 명예를 갖고 있어도 즐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을 다른 일을 위해 희생하는 일은 어리석습니다. 승진, 명예, 공부 등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과로할 이유는 없습니다. 건강이 있어야 다른 모든 것도 있는 것입니다. 명랑하고 쾌활하면 세상의 모든 일이 즐거워집니다. 낙천적인 사람은 10가지 일 가운데 한 가지 일만 이루더라도 기뻐하지만 우울한 사람은 10가지 일 가운데 9가지 일을 이루더라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한 가지 일에 크게 상심하고 화를 내고 기가 꺾이기 때문이죠. 명랑한 사람은 불행한 일을 겪어도 쉽게 화를 내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는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기질과 매우 관련이 있는데요. 하지만 꾸준한 운동이라는 노력으로 명랑한 기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심장과 혈관, 근육을 튼튼하게 하면 우울한 기질의 사람도 어느 정도 쾌활하게 살 수 있습니다. 중년부터는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말이 있죠. 웃음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무엇보다 운동을 통해 건강을 챙기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는 왕이 아니라 거지라도 웃을 수 있는 명랑함에서 단번에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기분으로 살면서 늘 웃는 얼굴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것입니다. 혼자 있는 법을 익히세요. 인간이 사교적으로 되는 것은 고독한 상태의 자기 자신을 견딜 능력이 없어서다. 아리스토텔레스도 행복의 조건을 자족, 즉 스스로 만족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고독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요. 쇼펜하우어는 고독과 사교성을 대립하는 것으로 봅니다. 지적인 능력이 클수록 혼자 지내려는 경향이 강하고 지적 능력이 떨어질수록 어울리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독은 위대한 사람의 특성입니다. 고독은 인간의 본래 모습에 가깝습니다. 친구든 애인이든 가족이든 나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일은 불가능하죠. 각자 개성과 취향, 의견이 달라서 늘 불협화음과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오직 자기 자신과는 유일하게 완전한 융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행복은 오직 자신의 고독 안에서 생겨납니다.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 원천인 고독을 피하지 말고 그것을 견디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의 고독한 모습일 때 본래 진인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홀로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 비로소 가치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고슴도치 같은 사람은 극심한 추위가 닥치면 서로 모여들어 몸을 붙이는데 스스로 정신적인 온기를 충분히 지닌 사람은 굳이 무기를 지어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사교성이 정신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체온으로 충분히 지낼 수 있는 사람의 덕목은 고독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친한 사람에게도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을 수 없습니다. 결국 그런 솔직함이 나중에 뒷담화와 비방의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인데요. 우정과 사랑, 결혼으로 이어지는 밀접한 인간관계도 비밀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면을 봐서는 다른 사람과 교제가 적을수록 좋습니다. 잡담, 유흥, 즐거움 뒤에는 가식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며 나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에게 기대할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드뭅니다.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굳이 다른 사람과 만나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단조로움을 피해 외부로부터 강한 자극을 원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요구에 따르다 보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생깁니다. 남과 함께하고 싶은 이유는 자신 스스로 할 수 없다는 무능력, 내면의 결핍과 공허감 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되어 외부로부터 끊임없는 자극을 원하다 보면 유흥에 빠지거나 술꾼이 되는 경우도 많죠. 가장 가치 있는 삶은 홀로 지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자신으로부터 도망쳐서 결국 되돌아와 만나게 되는 것은 자신의 본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과 어쩔 수 없는 관계를 줄이면 자신만의 자유와 욕구가 회복됩니다. 그러니 온전히 혼자 있어 보세요. 고독은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인간은 홀로 설 수 있을 때 어른으로 더욱 성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젖을 떼면서 공포에서 독립하게 되듯이 고독은 각자의 자연스러운 상태가 됩니다. 다시 말해 고독은 인간의 본성에 맞는 본래 행복한 상태로 되돌아가게 해줍니다. 인간의 군집 본능은 자신의 고독에서 느끼는 단조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데서 기인합니다. 단지 심심하기 때문에 함께 어울려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쇼펜하우어의 예시처럼 금관악기로 협연을 하지 못하는 연주가와 비슷합니다. 훌륭한 거장은 충분히 독주를 할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혼자이므로 잘 살 줄 알아야 합니다. 40대면 예전의 친구나 동창들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연락처에 저장한 친구들이 사라지기도 하죠. 나이가 더 들수록 고독은 우리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참된 행복은 자신 안에서 혼자의 힘으로 찾아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날수록 다수의 의견에 맞춰 희생하거나 눈치 볼 일이 생겨나고 마음을 툭 털어놓지 못하는 상황이 늘어납니다. 점점 진실한 관계를 맺기도 어려워지는 것인데요. 그래서 혼자 있을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생각과 지혜 등을 풍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고독은 솔로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행복을 바깥에서 찾지 않고 자신의 안에서 얻기 위한 중요한 덕목입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그 자신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타인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마냥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흔히 타인의 평가는 직장에서, 사업에서, 만남에서 객관적인 조건이 되는데요. 하지만 참된 행복의 조건을 안에서 찾아야 한다면 타인의 평가는 어쩌면 행복과는 무관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타인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은 명예, 지위, 명성, 출세 등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늘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하고 좋은 평가를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만큼 인간은 혼자 뭔가를 이루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지지와 호의를 이끌어내려고 하죠. 그래서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속임수를 사용하기도 하고 가면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남에게 너무 잘 보이려고 의식하다 보면 눈치를 보게 되고 대화가 부자연스럽게 됩니다. 본래 자신의 모습보다 더 좋게 평가받으려는 허영심이 커지게 되죠. 우리가 지나치게 신경 쓰는 타인의 의식이
얼마나 편협하고 변덕스러운 기분에 좌우되는지를 알게 되면 타인의 평가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도 남을 평가할 수 없고 남도 나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타인의 마음은 피상적이며 천박하고 왜곡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대 이상의 좋은 평가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타인은 정작 나의 일에 크게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것은 우리가 타인을 평가하는 방식을 보면 쉽게 유추할 수 있는데요. 자신에 대한 제3자의 판단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칭찬이 아니라 비난인 경우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보면 무식하고 편견이 있고 좁고 빈약한 경우도 있죠. 그런 평가는 아예 무시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명예나 출세를 중시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걱정에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닌 참된 모습보다는 남의 마음속에 깃든 자신의 모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산다면 불필요한 불안은 사라질 것입니다. 인간의 많은 고뇌와 번민은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잘못된 태도에서 유래합니다. 그 바탕에는 질투, 증오심, 허영심, 자존심 등이 있습니다. 즉, 남과 비교하여 더 좋게 평가받고 싶으면서 다른 사람의 장점을 증오하게 됩니다. 또한 실제 자신보다 더 좋게 평가받고 싶은 허영심은 무시받지 않으려는 자존심을 나타내죠. 이 가운데 불행감을 가져오는 허영심을 없애는 일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니 호감 가는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세요.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의 마음에 들까 고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원래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해 생각하는 것입니다. 명예, 지위, 명성은 예를 들면 나의 목숨이나 건강보다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강과 바꿀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타인에게 더 많은 존경과 지지를 받아 자신의 입지를 높이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관직, 훈장, 칭호를 얻는 일은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타인의 마음에 기대하는 망상은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오히려 남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말아야 하죠. 타인의 평가에 속아 자신의 건강이나 목숨을 바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 바탕에는 탐욕과 집착이 자리 잡고 있죠. 결국 그런 노력이 아무런 실속이 없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명예욕, 허영심과 구분되는 자긍심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허영심이 본래 모습보다 더 좋게 타인으로부터 갈채를 받으려는 욕심이라면 자긍심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한 확고한 확신입니다. 허영심이 타인의 마음에 기대하는 희망이라면 자긍심은 자신의 마음에서 자신에 대해 내리는 직접적인 높은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긍심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자신만의 장점과 가치에 확신이 있다면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다면 자긍심은 손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는 타인의 호감을 얻으려는 허영심을 없애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허영심이 들면 말을 많이 하고 자긍심이 들면 과묵해진다. 사회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소위 세평인데요. 늘 평가는 이뤄지고 그것에 따라 승진과 출세 그리고 명예가 결정됩니다.
타인의 거울에 비친 모습대로 살지 말고 자신의 기준에 맞게 당당하고 기죽지 말고 살도록 하세요. 자신이 자신의 가치를 긍정하는 흔들리지 않는 자긍심은 행복의 조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확신이 생기는 순간 인생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오늘은 강용수 저자의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와 함께 했습니다. 저자는 40대의 인생에서 겪는 문제에 대해 쇼펜하우어의 철학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들을 풀어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고통을 해소하고 마음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30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로는 30대 이후부터 나이에 큰 제한을 두지 않고 삶에서 겪는 어려움에 적용해 그의 철학들을 지혜로 삼아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마음의 위기를 다스리고 인생을 바꾸는 이 철학에 대한 본질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같은 내용이어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며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자가 독자들에게 받아들이기 좋게 풀어놓은 설명이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욕심 때문에 불만을 갖고 힘들어하고 있었구나.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조이고 있었구나 하는 반성도 하면서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중심을 잡으며 깨달을 수 있었던 책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어느 정도의 지혜와 지식이 쌓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 처음 겪는 새로운 하루의 연속이잖아요. 처음 겪는 40, 처음 겪는 50, 60이니까요. 당연히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것을 디딤돌 삼아 현명하게 나아가는 지혜가 필요할 텐데요. 이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이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이 사실을 늘 잊지 마시고 오늘도 자긍심 충만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영상 마무리합니다.